선의 용도에 따른 종류와 굵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에서의 선은 형태에 따라서 실선, 파선, 쇄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실선은 이러한 형태의 직선을 의미를 하고 파선은 이런 점선을 의미를 합니다. 쇄선은 1점쇄선과 2점쇄선으로 나뉘는데 1점쇄선은 이렇게 하나의 점이 있는 선을 1점쇄선이라고 하고 2점쇄선은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는 선을 2점쇄선이라고 합니다. 선의 용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명칭이 부여가 되는데 각 선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선 굵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제품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실제 제품의 형상을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왼쪽에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그 모습을 이 오른쪽에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바라봤을 때 안쪽, 내부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럴 때에는 이 제품의 일부분, 절반을 뚝 잘라서 그 절단된 면을 이렇게 도면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절단하지 않고 바라본 모습 그대로 도면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도면은 왼쪽 절단된 단면과 그리고 오른쪽 절단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이 구멍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럴 때에는 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점선의 형태로 숨은 선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에 이 구멍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부분을 절단을 해서 오른쪽에서 본 모습을 이렇게 도면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단면을 표시를 한 도면을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럼 선들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형선. 우리가 이 제품을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이 외형의 선을 보여지는 이 외부 외형의 선을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치수선. 이 제품에 대한 형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선을 치수선이라고 하고 이 외형선으로부터 그 간격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선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치수보조선은 이러한 치수선을 기입하기 위해서 이 외형선으로부터 인출한 이 선을 치수보조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지시선. 특정 부분을 지시를 하거나 기호 등을 나타내기 위한 선을 의미를 합니다. 이 지시선은 특정 부분을 지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 45도의 각도로 기울여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숨은 선은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를 하는 선을 의미를 합니다. 이 제품을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이 구멍의 형상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의 선을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시한 선을 숨은 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선을 숨은 선이라고 해요. 선의 형태에 따라서 실선, 파선, 쇄선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외형선은 실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도 마찬가지로 모두 실선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숨은 선은 점선, 즉 파선으로 작성이 됩니다. 여섯 번째 중심선. 어떠한 도형의 중심이나 대칭을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회전체에 중심을 나타내는 선을 중심선이라고 하고 이처럼 그 중심에 일점쇄선의 형태로 중심선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원도 마찬가지로 일점쇄선의 형태로 중심선을 작성을 합니다.
이 중심선은 1점 쇠선으로 작성을 해요. 7번째, 가상선. 가공 전 또는 가공 후의 형상이나 이동하는 부분의 가동 위치를 표시를 하거나 또는 특정 부분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2점 쇠선의 형태로 가상선을 작성을 합니다. 가상선은 2점 쇠선입니다. 8번째, 파단선. 파단선은 왼쪽에 절단된 단면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에 절단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때 그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파단선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렇게 스플라인, 물결 형태의 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파단선은 실선으로 작성을 해요. 그 다음 9번째, 해칭선. 해칭선은 절단된 단면을 나타내는 선을 해칭선이라고 하고 해칭선은 45도의 각도로 작성을 합니다. 해칭선도 마찬가지로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절단선은 절단한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이 절단선은 1점 쇠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양 끝에는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절단선은 1점 쇠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수문선의 선의 형태는 이렇게 파선으로 작성을 하고 중심선은 1점 쇠선, 가상선은 2점 쇠선, 그리고 절단선은 1점 쇠선으로 작성을 하고 양 끝에는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외의 나머지 선들은 모두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러한 선들은 모두 굵기를 갖고 있는데 선의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선이 굵은 실선인지 또는 가는 실선인지 간략하게 그 선의 굵기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의 중요도를 생각을 한다면 선의 굵기를 외우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한 형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외형을 나타내는 외형선은 매우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굵은 실선의 두께는 0.35부터 0.7mm까지 그 두께를 표현을 하는데 이 굵기는 도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형선은 굵은 실선을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을 눈으로 바라봤을 때 숨겨져서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선들은 외형선이나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숨겨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은 선으로 작성을 하는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형선보다는 덜 중요해요. 그래서 외형선보다는 덜 두껍게 중간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숨은 선은 중간의 굵기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치수선들, 중심선, 가상선, 파단선 등 이러한 선들은 외형선이나 숨은선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모든 선들, 가는 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가는 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모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의 용도에 따라 이러한 명칭이 부여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수문선은 파선으로 작성을 하고 중심선은 1점 쇠선, 그리고 가상선은 2점 쇠선, 절단선은 1점 쇠선으로 작성을 하고 그 외의 나머지 선들은 모두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선의 용도, 선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결정이 되는데 외형 선의 경우 가장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하고 숨은 선의 경우 외형 선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절반인 중간의 두께의 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선들은 모두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